주인공이 좀 캡틴 아메리카처럼 방패를 쓰는 주인공을 하면 어떨까 했었는데 약간 이제 팀장님이 뭔가 주인공스럽지 않은 무기 같은 경우에는 좀 바로 직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다라는 이제 피드백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시 검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특이한 무기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그 당시 이제 무협이나 판타지의 좀 특징이었던 것 같다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판타지 소설 작가 김선민입니다. 오늘 탁골 판타지 같이 해볼 주제는 판엽지의 시대라고 해서 3세대 무협지라고 할 수 있는 그 당시 90년대, 2000년대에 유명했던 작품들을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작품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비례도, 또 하나는 이제 황제건. 이 작품도 굉장히 이제 인기가 많은 작품들인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례도 같은 경우야 뭐 무협을 저같이 90년대보다 좀 2000년대 쪽에 무협을 접하신 분들이라면은 다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검유혼 작가의 2000년 출간작이고 처월암에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황제검이 좀 앞에 나왔는데 황제검이 99년에 나왔어요. 그래서 북박스에서 나왔고 임무성 작가님 작품입니다. 둘 다 되게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새로운 방식의 무협을 좀 시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비례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도 지금 이제 카카오페이지에서 웹툰도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로 좀 기록이 많은 그런 작품이기도 한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검유혼 작가의 작품이고 이제 판엽지라고 할 수 있는 판타지와 무협을 결합한 일종의 판엽지의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그래서 주인공 비류연이라고 하는 일종의 먼치킨 캐릭터. 그러니까 당시 신무협에서는 먼치킨이라는 캐릭터가 별로 없었어요. 특히 무협 쪽에서. 왜냐면은 이것도 좀 말하면 긴데 당시 2000년대의 신무협 같은 경우에는 그 전 세대의 무협들이 너무 주인공이 막 기연에다가 뭐 여러 가지 능력에다가 천재에다가 좀 이렇게 전형적으로 짜여진 것 같은 이제 영웅의 모습을 지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좀 염증을 느껴가지고 나는 좀 더 깊은 방식으로 들어가겠다 해가지고 좀 주인공들이 약간 뭐 사파의 어떤 뭐 인물이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뭐 다른 뭐 물인맹이 있다가 퇴직하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고향에서 이제 뭔가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려는 인물이든지 좀 이런 식으로 인물 설정을 해가지고 되게 일반적인 영웅의 어떤 모습을 가진 무협 소설의 서사보다는 좀 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살아있는 사람들의 어떤 좀 뭐랄까 핍진한 모습들을 다루는 작품들이랄까 이런 게 되게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독특한 작품들도 되게 많았었는데 저기 비례도라는 작품은 좀 그런 심각하거나 내지는 약간 깊은 내용의 무협보다는 좀 더 가벼운 느낌으로 가져온 작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당시에 이제 먼치킨 캐릭터라고 하는 캐릭터가 많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좀 독특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반적인 무협보다 좀 가벼운 분위기의 학원물 느낌이라고 봤어요. 왜냐면은 주인공 비류연이 이제 먼치킨이고 엄청 센데 얘가 이제 천무학관이라고 하는 일종의 무림 세계에서의 어떤 뭐랄까 학교? 아카데미를 들어가가지고 벌어진 일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 무협에다가 지금으로 보면 라이트 노벨적 감성을 섞어가지고 흥행에 성공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패러디 요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건 어떤 걸 패러디했구나라는 걸 찾아보는 재미가 있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되게 특이했어요. 무기 같은 게. 왜냐면은 이제 이건 약간 신무협에 관련돼 있는 이제 설정인 것 같은데 보통의 우리가 이제 무협지의 전형적인 영웅상은 대부분 검이죠. 이제 아니면은 좀 독특하게 간다면은 도 아니면 이제 창인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나온 신무협들 같은 경우에 주인공들의 무기가 좀 일반적인 주인공적인 무기가 아니라 뭐 유성추라든지 뭐 아니면 그냥 권장 즉 그냥 채수를 쓴다든지 이런 식의 무기를 쓰는 주인공이 좀 생겼었는데 그런 영향 때문인지 비례도의 주인공도 실이랑 비도를 엮어가지고 만든 비례도라는 무기를 쓰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으면은 사실은 이런 무기를 가지고 무협 웹소설, 무협 주인공을 안 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도 제가 이제 무협이랑 이제 판타지 웹소설 쓰면서 가끔 이제 여쭤봐요. 그래서 이런 무기 어때요? 그래서 왜냐면 제가 지금 신작 준비했던 판타지 같은 경우가 주인공이 좀 캡틴 아메리카처럼 방패를 쓰는 주인공을 하면 어떨까 했었는데 약간 이제 팀장님이 방패나 이런 뭔가 주인공스럽지 않은 무기 같은 경우에는
좀 바로 직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다라는 이제 피드백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시 검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특이한 무기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그 당시 이제 무협이나 판타지의 특징이었던 것 같다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비례도는 여러 가지로 되게 유명한 문이 많은데 인기도 인기인데 연재 속도가 극악의 연재 속도입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김영렬 작가님과는 이제 정반대에 있는 연재 속도가 연중해가지고 지금 그 다음 건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례도 채워서 보시면은 좀 되게 안 좋은 댓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독자들이 이 작품을 사랑하고 너무 뒤가 궁금하니까는 작가님한테 거의 빌다시피 하면서 이제 악플 아닌 악플을 다는 건데 좀 아쉽죠. 왜냐면 계속 뒷부분이 궁금한데 안 나오니까. 그래서 보면은 되게 작품 자체가 재밌는 게 좀 무협 작품인데 불구하고 떡밥이 진짜 많아요. 떡밥이 많아가지고 이 떡밥이 언제 풀리려나 하고 보는데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독자들이 많이 화가 나겠죠. 설정에 좀 구멍이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워낙 작품이 길게 가다 보니까는 벌수도 많고 하다 보니까 앞에 있는 내용하고 뒤에 있는 내용 설정이 좀 틀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개정판이 나와가지고 한번 싹 정리하면 좋겠는데 그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작가님이 빨리 그걸 하셔야 되는데 회사를 운영하셔서 그런가 좀 바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뒷건이 안 나오고 있어가지고 좀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하지만 비례도의 순위는 카카오에서도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그 인기를 끌고 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 카카오 페이지에 웹툰 나왔어요. 웹툰 나와가지고 웹툰으로도 지금 어떻게 보면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작품이지만은 팬들은 아직 완결도 안 됐는데 무슨 웹툰이냐 라고 하면서 또 악플 아닌 악플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로 아쉽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판협지나 그 3세대 무협지에서 빼놓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빨리 다음 거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거는 이제 임무성 작가님의 황제검인데, 황제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부작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1부는 무협편이고, 2부는 이제 연계편 해가지고, 무협에서 나온 그 인물들이 그대로 이제 연계로 가서 약간 동양 판타지, 선현물 같은 느낌으로 좀 펼쳐지고, 3부는 제가 안 봤는데, 이건 평행세계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 찾아보니까는 3부는 이제 1부, 2부랑은 좀 별개의 내용을 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은 일단 일반 무협지라기보다는 선협지나 기환 무협에 가까워요. 지금도 이제 웹소설 장르 쪽 보면은 무협에서 카카오는 이제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이제 네이버라든지 문피아 쪽에서는 이제 중국식 기환 무협 선협지들이 번역돼서 들어오거든요. 근데 재밌는 것도 많아요. 근데 카카오도 그렇지만은 학사신공 같은 작품이 이제 중국 에서 들어온 그 기환 무협 작품인데 이런 작품들도 매력이 되게 있지만은 한국에서는 그다지 이제 인기가 아직은 많이 잡히지 않은 방식이어가지고 저는 좀 오히려 선협지나 기환 무협에 약간 좀 미래적인 잠재력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황제검 같은 경우가 좀 이런 장르에 속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오히려 이런 작품에 대해 가지고 옹호적이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이제 기문둔갑이라든지 약간 진법을 쓰는 주인공도 있었고 좀 되게 넓었던 것 같아요. 그 주인공의 어떤 능력치랄까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좀 이런 장르의 어떤 배경을 가지고 좀 특이해요. 주인공이 명나라의 그 명나라 황제인 주원장의 넷째 아들로 나와가지고 이 주인공이 이제 반란군을 피해서 이제 얼굴을 성형을 해가지고 무리임무로 갑니다. 근데 그때 이제 약간 대법 같은 걸 써가지고 당시에 천마랑 육조회능이라고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두 명의 절대자의 영혼이 몸에 들어와서 이제 주인공이 어떤 무협 고수로 성장해 나가는 방식이 일부 무협이에요. 그래서 무협 부분이 되게 재밌었어요. 2부 연계편은 좀 호불호가 좀 갈려요. 이게 좀 본질적인 기환 무협에 들어가는 장르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약간 호불호가 갈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1부가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요즘에는 이제 웹소설에서 워낙 많이 쓰이는 천마라는 개념. 지금 문피아에서 공모전 상위권인 작품이 우주천마 3077이죠. 천마가 우주 시대로 가가지고 다 쓸고 다니는 내용인데 천마라는 개념을 여기 사용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천마라는 개념이 이제 나온 원류라고 해야 될까? 그게 이제 열혈강호라는 무협 만화의 천마신군에서부터 왔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천마신군 같은 천마의 개념이 이제 황제검부터 해가지고 무협에 이제 이식이 되면서 사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런 이제 그 대여점 시절에 무협에서는 천마라는 개념이 그렇게까지 많이 쓰이지 않았는데 이게 웹소설로 오면서 웹소설식의 어떤 무협으로 오면서 좀 많이 약간 밈처럼 활용이 된 것 같아요. 일본의 라이트노벨에서는 마왕이라는 게 그렇게 활용된 것처럼. 그래서 천마라는 이름 자체의 어떤 독특함
이때 당시에는 황제의 검에서는 그렇게 있진 않았어요. 왜냐면 여기는 천마가 약간 이제 영혼의 개념으로 그 주인공과 같이 있으면서 좀 도움을 주는 조력자 역할 정도이기 때문에 좀 다르다고 봅니다. 만화도 있어요. 만화도 있는데 만화는 연중됐고 게임도 프로젝트가 중지됐네요. 그래서 좀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검이라고 하는 작품도 지금 새로 판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퓨전 판타지 혹은 이제 기환 무협을 보고 싶은 분들께서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비레도랑 황제의 검 다뤄봤는데요. 두 작품 다 되게 독특한 재미가 있는 작품이어가지고 한번 보시면은 되게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